챕터 1점. 그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저는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을 하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아들이라는 이름이 뜨자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저는 화면을 보기만 했습니다. 벨소리가 3번, 4번 울렸습니다. 그러다 끊어졌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삼성동 끝자락 단독주택. 이 집은 이제 너무 넓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있었고 아이들 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낮엔 햇살이 마루를 가로지르고 밤이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저는 박정미 올해 68입니다. 35년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김치를 담그고 젓갈을 버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 손맛을 칭찬했습니다. 정미 씨 손에서 나오면 다 맛있어 그런 말들이 힘이 되었지요. 남편은 작년에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6개월 투병 끝에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아들은 장례식에 왔다가 사흘 만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딸 서아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계란말이. 예전엔 남편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국이 짜 반찬은 왜 이렇게 많아? 투덜거림도 이젠 그립습니다. 소절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벽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창밖으론 이웃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선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겠지요.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건 남편 장례 이후였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짧은 인사였습니다. 그러다 2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이젠 거의 없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먼저 찾아오길,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지난주였습니다. 반년 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집에 온다는 말일까 기대했습니다. 엄마 돈 좀 급해서 그러는데.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안함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해서 건 전화였던 겁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500만 원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반찬가게 폐업하고 남은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노후 대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라면 그래도 아들이니까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다.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인가? 내가 아들에게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35년간 시장바닥에서 허리 굽혀가며 번 돈. 아이들 학비, 남편 병원비, 집 대출금. 제 인생에서 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결심했습니다. 더는 받지 말자. 전화도 기대도.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편해졌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웃 최 여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무 한 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미야, 어제 시장 갔다가 싱싱한 거 샀어. 김치 담가 먹어. 최 여사는 70대 중반,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저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무뚝뚝한 저를 늘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최 여사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최 여사는 그대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방에 물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미야, 무슨 일 있었지? 저는 끝내 참지 못하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전화, 돈 이야기, 그 모든 것.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울지 않으려 애썼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야, 넌 평생 남 챙기기만 했어. 남편, 아이들, 손님들. 근데 내 마음은 한 번도 안 들여다봤잖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제 좀 내 자신을 봐. 너도 소중한 사람이야. 최 여사가 돌아간 후에도 그 말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 깊게 팬 주름, 축 처진 어깨.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싶지 않다는 것.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고양시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를 좀 살아봐야겠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엔 아들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추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슬프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묘하게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챕터 2점. 남편이 떠난 자리. 아침이 왔습니다. 눈을 뜨자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누웠던 자리엔 베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반찬통 2개, 우유 한 팩. 예전엔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을 꼭 챙겨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국은? 계란 좀 더 해줘. 그런 잔소리가 그립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을 차려도 맞은편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국그릇 하나, 밥공기 하나, 반찬 2~3가지. 예전엔 4식구가 둘러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밥을 떴습니다. 김치를 집어 올렸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그냥 먹어야 하니까 먹는 것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예전엔 이 시간에 벌써 시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밑반찬 뭐 있어요? 김치 좀 주세요. 그런 소리가 그립습니다. 폐업한 지 6개월. 남편 장례 치르고 한 달 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기력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힘도 손님을 맞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정미 씨 그만두지 마. 우린 당신 반찬만 먹었는데 그래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집에만 있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하고 TV를 켜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휴대폰을 받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3통. 문자는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 서하였습니다. 엄마 계세요? 서하는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들르는 날이었습니다. 왔니?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서하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과일과 반찬거리였습니다. 엄마 요새 식사 제대로 하세요? 얼굴이 너무 야위셨어요. 서하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먹고 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서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반찬도 없고. 이렇게 어떻게 사세요? 괜찮아. 혼자니까 이 정도면 돼. 서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전화 안 받으셨죠? 서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래. 왜 안 받으세요? 서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받고 싶지 않아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오빠도 요새 힘들어요. 사업이 안 풀려서 그래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선을 그으면 안 되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서하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오빠 입장만 생각하니? 엄마 입장은 생각 안 하니? 서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씀을? 내 오빠가 언제 엄마한테 전화했는지 아니? 반년 만이야. 반년. 그것도 돈 달라고 전화했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게 얼마나 서러운 줄 아니? 아들이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아니? 서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근데 오빠도 힘든 건 맞아요. 사업 망해서 빚도 있고 와이프랑도 사이가 안 좋. 그래도 오빠가 엄마한테 연락한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다행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다행이니? 돈 달라고 전화하는 게. 서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서하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부산 내려가야 해요. 애들이 기다려요. 그래. 서하는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돌아봤습니다. 엄마 너무 혼자 있지 마세요. 친구들이라도 만나시고. 알았어. 대답은 했지만 실천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서하가 나간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저기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끼리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하겠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랍에서 꺼내 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자니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두어야 할까요? 3번 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바빴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 저번에 부탁드린 거 어떻게 됐어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직 안 보냈어. 그럼 언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모르겠다. 엄마, 제가 정말 급해서 그래요. 이번 달 안에 해결 안 하면 큰일 나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떤지 궁금하지도 않니?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엄마가 요새 어떻게 사는지, 밥은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그런 거 궁금하지 않냐고.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요새 너무 힘들어서. 너만 힘드니? 엄마는 안 힘드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아니?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를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엄마, 너는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면 되니까 편하겠다. 근데 엄마는 그게 너무 서러워. 전화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만 하면 다야? 진심으로 미안하면 엄마한테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니?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돈은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욕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 한 그릇, 김치, 계란말이.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남편은 떠났습니다. 아들은 멀리 있습니다. 딸은 자기 삶이 바쁩니다. 저는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고양시 하늘은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어. 뭔가 바꿔야 해.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 챕터 3 결심을 흔든 날.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보낸 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깊이 들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눈이 떠졌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6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찬가게 폐업 후 모아둔 전부였습니다. 남편 병원비로, 장례비로, 생활비로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이것만이 전부였습니다. 휴대폰엔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지우고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서 있었지만 밥을 지을 힘이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젖은 도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사람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미야, 문 열어. 문을 열었습니다. 최 여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야, 너 완전히 망가졌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봉지에서 국거리를 꺼냈습니다. 무, 대파, 두부, 고춧가루. 앉아 있어. 내가 국 끓여줄게. 괜찮아요. 안 먹어도 돼요. 입 닥쳐. 넌 지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얼굴이야. 최 여사는 말없이 칼을 들었습니다.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로 똑똑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최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한테 돈 보냈지? 어떻게 알았어요? 내 얼굴만 봐도 알아. 서한테 들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보같이. 그 돈이 내 마지막 돈인 거 알면서 왜 보냈어? 아들이니까요. 아들이라고 다 똑같은 아들이냐. 엄마 걱정은 안 하고 돈만 달라는 놈한테 왜 그렇게까지 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는 한숨을 쉬고 다시 물을 썰었습니다. 칼질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정미야. 네? 너 이러다 죽어. 진짜로.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집에 박혀서 밥도 안 먹고 사람도 안 만나고. 이게 사는 거냐? 전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거울 봤어? 완전히 귀신이야. 최 여사가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 남편 떠나고 1년 됐어. 이제 좀 살아야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돼. 어떻게 살아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멀리 있고. 전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쓸모없긴. 너 아직도 손맛 살아있어. 동네 사람들 다 내 반찬 그리워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그것도 못해요. 힘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최 여사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이 끓는 소리, 보글보글 소리만 부엌에 가득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갔던 날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반찬을 담아주고 맛있어요. 사장님 하는 말을 듣던 시간들. 그때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최 여사가 국을 상에 올렸습니다. 자, 먹어.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수저를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너? 맛있어요. 최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저녁, 최 여사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문득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화면을 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난 어떻게 살아야 돼? 대답은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시장 가게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김치 주세요. 밑반찬 뭐 있어요? 저는 반찬을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손님 많네. 그러게요. 따뜻한 꿈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면대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헬쑥한 얼굴, 푹 꺼진 눈, 생기 없는 표정. 이대로 죽을 순 없어.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최 여사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됐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아무도 제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최 여사가 남기고 간 국이 있었습니다. 반찬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국, 김치, 계란말이, 나물.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 입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손도 움직이고 마음도 뛰고 있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문득 결심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사람을 만나자. 최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정미야. 저 오늘 시간 있으세요? 응, 왜? 같이 산책 좀 해요. 최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좋아. 1시간 후에 만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참 묵혀둔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헬쑥했지만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한 발 한 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비록 확신은 없었지만 이 작은 한 걸음이 무언가를 바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양시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가 지나가고 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챕터 4 손녀의 그림. 최 여사와의 산책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동네 소식, 날씨, 옛날 이야기. 그런데 그게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는 것,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정미야, 내일도 나올 수 있어?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나올게요. 좋아. 그럼 내일 또 보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서인지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피곤함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엔 이런 드라마를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아팠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최 여사와 산책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규칙적으로 밥을 먹었고 산책을 했고 잠을 잤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딸 서하였습니다. 옆에 손녀 할인구세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어서 와. 할인이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작은 몸이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인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엄청 보고 싶었어. 할인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내가 그렸어. 그림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집 한 채, 나무 두 그루, 그리고 두 사람.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예쁘지? 응, 예뻐. 목이 메었습니다. 서아가 부엌으로 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과일과 반찬거리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엄마, 요새 얼굴이 좀 나아지셨네요. 그래? 네.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 보이세요. 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 나랑 놀아줘. 그래, 뭐 하고 싶은데? 할머니랑 그림 그리고 싶어. 할인은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꺼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할머니는 뭐 그릴 거야? 할머니는 꽃이나 그릴까? 좋아. 나는 할머니 그릴 거야. 할인은 열심히 크레파스를 움직였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알록달록한 색들이 종이 위에 펼쳐졌습니다. 저도 천천히 꽃을 그렸습니다. 장미 한 송이. 빨간색으로 꽃잎을 칠하고 초록색으로 줄기를 그렸습니다. 오랜만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좋았습니다. 다 그렸어. 할인이 그림을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 그림이었습니다. 웃는 얼굴, 하얀 머리, 빨간 옷. 할머니, 이거 할머니야. 웃고 있지? 응. 웃고 있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아니야. 안 울어.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할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진짜 좋아. 할머니도 할인이 좋아.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살아있다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내가 잃은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남은 따뜻함도 있구나. 서아가 차를 내왔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한참 조용히 차를 마시다가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오빠한테 연락 오셨어요? 아니.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요새 많이 힘들대요. 사업 완전히 망했대요. 그래도 엄마한테 빌린 돈은 꼭 갚겠대요. 조금만 기다려 달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상관없어. 그냥 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서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나도 생각 좀 해봤어. 오빠도 힘들었겠지.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싶더라. 서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뭐가?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서하야. 네. 나 요새 산책 다녀. 채여사랑. 정말요?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 나도 뭔가 해야겠다고. 서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천천히 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응. 알아. 할인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같이 산책 갈래. 그래 할인이도 같이 가자. 셋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서아와 할인이 돌아간 후 저는 할인이 그린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자석으로 고정했습니다. 웃고 있는 할머니 그림. 그 그림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아직 사랑받을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빠도 힘들겠지.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서아 말이 맞았습니다. 모두가 각자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외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문자를 썼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요새 어떻게 지내니? 밥은 잘 먹고 있니? 너무 힘들면 엄마한테 이야기해. 엄마가 들어줄게. 한참 망설이다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오겠지요. 그날 밤 잠들기 전 할인이 그린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웃고 있는 할머니, 손을 잡고 있는 손녀.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양시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별도 보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어. 정말? 응. 이제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 오늘도 시작할 수 있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할인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할머니. 저도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렇게 중얼거리며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챕터 5 다시 열리는 마음의 문. 2일 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최 여사와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작은 일상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응. 엄마 문자 받았어요. 그래.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정말 죄송해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돈만 달라고 전화하고 엄마 안부는 묻지도 않고. 제가 정말 나쁜 자식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너도 힘들었잖아. 그래도 엄마는 더 힘드셨을 텐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 너 밥은 먹고 있니? 네, 먹고 있어요. 많이 힘들지? 네, 많이 힘들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아, 네, 엄마한테 이야기해. 혼자 견디지 말고.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도 많이 생겼고요. 와이프랑도 자꾸 싸워요. 매일 미래가 안 보여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아들아, 네, 엄마도 요새 그랬어. 아빠 떠나고 너희들 멀리 있고 매일 혼자였어. 근데 알았어. 혼자 견디면 안 되더라. 누군가한테 이야기해야 하더라. 엄마, 너도 그래. 혼자 버티지 마. 엄마한테, 서한테, 와이프한테 이야기해. 아들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아직 젊잖아.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천천히 하면 돼. 조급해하지 말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정말? 네. 얼굴 보러 갈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올 때 밥 먹고 와. 엄마가 반찬 해 놓을게. 네, 엄마. 감사합니다. 뭘? 당연한 거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휴대폰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나물을 무쳤습니다. 오랜만에 손을 놀렸습니다. 손맛이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 아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게 안겼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괜찮아. 다 괜찮아. 아들을 안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들이 몸을 떼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깨끗하네요. 응. 요새 정리 좀 했어. 엄마 얼굴도 좀 나아 보이세요. 그래? 요새 산책 다녀서 그런가 봐. 아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밥 먹자. 배고프지? 네, 엄마.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김치. 예전처럼 가득 차려졌습니다. 아들은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아들은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 맛 정말 오랜만이에요.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자주 와. 엄마가 해줄게. 네. 자주 올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둘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아, 네? 많이 힘들지? 네,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다시 시작해 볼게요. 그래. 엄마가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엄마도 건강하세요. 응. 아들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번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후 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할인이 그림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할머니. 저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고양시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빈자리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손녀가 있고 이웃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밥을 지을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사님, 오늘 아들이 다녀갔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사님 덕분이에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다, 정미야. 내일 산책 갈 거지? 네, 갈게요.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을 밥을 준비했습니다. 살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에 넣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손놀림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 백발.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렇게 중얼거리며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조금씩 살아가고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여기 있을 것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옆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꿈이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고양시 하늘은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정미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에필로그. 상처는 시간이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따뜻함이 들어오며 서서히 덮여가는 것이다. 가족의 관계는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시 다가갈 용기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도 혼자 아파야만 하는 삶을 살 필요는 없다.